세종대왕이 이제 정치라고 한다면은 민본, 자주, 실용 해가지고 백성들 삶에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중국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거, 그리고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잘 이끌어 오신 분이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못했던 거 두 가지가 있었죠. 뭐, 첫 번째 건강 관리죠. 그렇죠. 건강이 아주 안 좋았죠. 세종대왕 채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채소 안 드셨죠. 그리고 뭐, 그렇죠. 고기를 너무 바치는 바람에, 근데 또 운동은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사람이. 그렇죠. 그리고 특히 30대 초반부터 세종대왕이 이 병을 알았는데 이 병 뭐였죠? 네, 당뇨. 그죠, 그죠. 성인병이죠. 두 글자로 이제 조선왕조실록에는 소갈이라고 해요. 갈. 갈이 무슨 갈자예요? 갈증할 때 갈이에요. 당뇨 환자들이 그, 그죠. 물을 많이 마셔요. 단 거를 분해를 못하니까 자꾸 물을 먹는 거예요. 뭐 TMI인데 자기 사람 장기에서 단 거를 분해하는 그 장기가 뭘까? 어딜까요? 단 거. 췌장이에요, 췌장. 췌장 들어봤어요? 그 췌장에서 사람이 단 거를 먹으면은 그 단 거를 분해하기 위해서 이게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인, 인슐린이라고 들어봤어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가지고 사람 그 당을 분해를 하는데 단 거를 하도 많이 먹다 보면 그 췌장이 기능을 못 해요. 그러면은 단 거를 먹었을 때 그 피가 다 그 단계 분해가 안 돼가지고 그 분해 안 된 그 달달한 게 어디로 나올까요? 소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당뇨예요. 그리고 피가 되게 달아지는 거예요. 달달한 피. 예. 이게 먹었어. 약간 그런 단맛이 나게 되죠. 자, 봐봐.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자, 어떤 병에 걸리면은 이게 합병증이라고 들어봤어요? 어떤 병 걸렸을 때 다른 것도 같이 이제 병드는 거? 예. 그게 합병증이 올 수 있어가지고 당뇨가 굉장히 위험한 병.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또 하나 못했던 거. 여자는 여잔데 자기 부인이 자기 부인 말고, 그렇죠. 아들의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며, 며느리 고를 때 너무 세종대왕이 이제 나서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기 큰아들 문종 첫 번째 며느리로 고른 휘빈 김씨가 이런저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쫓겨나죠. 휘빈 김씨가 문종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문종이 평소에 좋아하던 그 후궁들 신발을 훔쳐다가 태워가지고 문종한테 먹이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뭐, 뱀이 이제 사랑할 때 나오는 액체 같은 거 이제, 그 적셔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남자가 자기한테 다가온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 그 휘빙김 씨가 쫓겨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들인 며느리 순빈봉 씨는 어땠어요? 레즈비언이었죠. 자, 그쵸. 여자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순빈봉 씨가 궁 밖으로 또 쫓겨나죠. 자, 세 번째로 들인 이제 그 후궁이 권 씨였죠. 이 권 씨는 다 좋았는데 몸이 약했어요. 단종을 낳고 죽는단 말이에요. 얼마 안 가가지고. 자, 그래서 그 세자빈 시절에 단종을 낳고 현덕왕후 권 씨가 죽어요. 그러니까 현덕왕후 권 씨는 살아생전에 현덕왕후 권 씨였던 적은 없었고 세자의 부인, 세자 빈 시절에 죽어요. 뭐 그래서 문종의 일대기를 한번 보면은 문종이 지금 몇 년에 왕이 됐죠? 1450년에 왕이 됐죠? 그죠? 자, 그런데 한번 연표를 좀 써볼게요. 1441년에 세자빈 권 씨가 죽었어요. 누구를 낳다가? 단종을 낳다가 죽어요. 단종은 살았죠.
1444년에 자, 태종대왕이 왕비였던 수원왕후 심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8명 있었거든요. 자, 뒤에 그 그림이 있나? 군요. 네. 세종대왕의 큰아들은 누구였어요? 문종이었죠. 둘째는 수양대군이었어요. 셋째는 안평대군이었어요. 넷째는 이명대군이었어요. 다섯째는 너희도 알만한 사람이에요. 이 무덤이 근처에 있어요. 광평대군이죠. 너희 광평대군 들어봤어요? 요 태화 바로 옆에 광평대군 묘 있죠? 그죠? 광평대군. 이 광평대군 일설에 의하면은 생선 먹다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쵸? 생선가시가 목에 걸려가지고 17살에 죽었다 그러죠? 광평대군. 그 광평대군이 1444년에 죽어요. 광평대군의 동생 금성대군, 금성대군의 동생이 평원대군, 막내가 영흥대군이에요.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자, 근데 아무튼 광평대군 죽고 1년 있다가 1445년에 이번에는 평원대군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요. 자, 동생들이 지금 연거푸 죽었죠. 아내 죽고 동생 죽고. 자, 그리고 1446년에 문종의 엄마였던 소원왕후 세종대왕 그러니까 부인이죠. 심씨가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아내, 그리고 동생, 그리고 엄마 계속 죽었죠. 그리고 지금 기록은 안 했지만 1442년부터 세종대왕이 몸이 아파가지고 문종이 이걸 해요. 뭘 했을까요? 맞아요. 왕이 아플 때 왕세자가 그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가지고 신하들한테 정치를 들으면서 정치를 이끌어가는 거를 대리 청정이라고 해요.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죠? 조선은 무슨 종교의 나라였어요? 유교, 유교 중에서도 네, 성리학이라는 그런 네, 종교라기보다는 학문의 나라였죠. 자, 이 성리학적 유교 윤리에 따르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큰 이제 슬픔이고 아픔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유교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럼 부모님 돌아가셔서 슬픈 걸 유교식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부모님,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러요. 몇 년상 치른다고요? 3년상. 3년상을 치르면 그 부모님 무덤 옆에다가 조그만 여막, 그쵸. 오두막 같은 걸 지어놓고, 그쵸. 까끌까끌한 배옷 같은 거 입고, 그 부모님 돌아가신 거 이제 슬프잖아요. 그 슬픈 거를 그냥 또 표현을 해야 돼요. 유교식으로는. 그래서 곡을 한다고 하죠.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잘 못 먹고 부모님 돌아가신 거 슬프다고 계속 곡을 하면서 3년 동안을 거기 이제 지내야 돼요. 물론 왕세자였으니까 거기 부모님 무덤 근처까지 가서 염막을 짓고 하진 않았지만 그 궁 안에서라도 이 문종은 또 효심도 되게 이렇게 뭐랄까 되게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정석대로 상복 입고 그러니까 까끌까끌한 그 상복 입고 네, 그 소원하고 심씨를 위해 가지고 또 그 장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래저래 지금 동생 죽었지, 아내 죽었지, 엄마 죽었지, 대리청정하지, 문종이 몸이 남아날 리가 없었죠. 자, 이런 가운데 1450년에 이번에 또 3년상 거의 끝날 무렵 되니까 또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자, 그렇게 해서 몇 년상을 치른 거예요, 문종이?
6년상. 그 뒤에 동생 죽었을 때도 1년상을 치렀다고 하니까 합치면은 거의, 그쵸. 와이프 죽었을 때 또 1년 하니까 9년을 치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문종이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몸이 약해진 상황에서 문종이 결국은 죽어요. 자, 문종이 몸이 약해져서 죽고 나서 문종의 뒤를 이은 거는 문종과 세자빈 권씨 사이에서 나왔던 유일한 외아들 누구? 단종이었죠. 12살에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린 임금이 즉위하면 누가 대신 정치하죠? 왕이 정수. 왕실의 제일 큰 어른이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자, 큰 어른. 일단 누구예요? 아빠 쪽,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다 왕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아버지는 다 돌아가셔서 지금 어린애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왕실의 제일 큰 어른이라고 하면 할머니나 엄마겠죠. 근데 소원하고 심씨 아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죽었죠. 할머니 죽었죠. 그리고 세자빈 권씨, 현덕왕후 권씨 어떻게 됐어요? 엄마 또 일찍 죽었죠. 단종 나오면서. 자, 그래서 단종은 수렴청정을 해줄 왕실의 큰 어른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단종이 그렇게 뭐랄까,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세종대왕의 후궁, 그러니까 단종으로 치면은 세종대왕의 후궁이면은 학렬이 좀 어떻게 되죠? 무슨 뻘이에요? 단종한테 세종대왕이 할아버지죠. 그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아내면은 단종한테는 뭐 뻘이에요? 할머니 뻘이죠. 그래도 할머니는 엄연히 말하면 아니죠. 자, 할머니는 아니지만 할머니 뻘이었던 혜빈 양씨. 이 여자가 엄마가 죽은 단종을 어렸을 때 업어 키우다시피 해가지고 좀 애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귀인 홍씨. 이런 세종대왕의 후궁들이 수렴청정 아닌 수렴청정 비슷하게 뭔가 애매한 상황이 단종이 왕이 됐을 때. 자, 그리고 문종이 죽으면서 자기 어린 아들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어린 아들 단종을 신하들한테 부탁을 해요.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집중해봐. 그거 내려놔. 자, 봐봐. 왕이 죽으면서 자기 후계자, 그, 어, 자기 후계자로 즉위할 어린 왕을 부탁하는 그런 신하들을 고명 대신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고명 대신. 문종이 정했던 고명 대신이 둘이었어요. 한 명은 사군 육진을 개척했던 영웅, 누구? 김종서. 그리고 세종대왕 때 알게 모르게 세종대왕의 이제 정치를 도왔던 황보인 영의정, 김종서가 실무를 담당하는 좌의정이었어. 자, 12살이면 지금 이제 그 당시 이제 예, 만으로는 11살이었으니까 이제 5학년이었단 말이에요. 5학년이면 누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능력이 있고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겠죠.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권한 중에서 사람 배치하는 권한이 중요하다 그랬죠. 사람 여기 배치하고 저기 배치하는 권한을 인, 인사라고 부르죠, 인사. 그냥 꾸벅 인사가 아니라 이 사람 영의정, 이 사람 좌의정, 이 사람 이조판서 여기저기 배치하는 걸 인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조선시대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 왕이 최종 결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왕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왕이 결정할 만한 인물을 후보를 만들어가지고 2조라는 부서에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 2조의 우두머리가 2조 판서죠. 2조에서 인물을 3명을 올려요. 자, 그 중에서 하나를 임금이 찍는 거예요. 이걸 삼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삼망. 자, 근데 단종이 아무도 그 인사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으니까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고명 대신들이 세 사람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김하윤, 민시우, 전하람 이렇게 세 사람 이름이 있으면 요 사람 괜찮겠다 싶은 사람 이름 위에다가 노란색으로 점을 찍었어요. 자, 노란색으로 점을 찍고 이 고명 대신들이 뽑으라는 사람을 뽑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황표정사라고. 자, 인사권을 지금 임금이 쓰고 저기 뭐야 그 인사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하들이 지금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휘두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신하들이 노란색 점을 찍어주면 임금은 그 위에다가 빨간 점을 또 찍어요. 자, 이렇게 이제 영의정 임명할 사람, 누구 임명할 사람의 빨간 점 찍는 거를 점을 떨어뜨린다고 해가지고 낙점이라고도 불렀어요.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니? 뭐 예를 들면은 뭐 전하린을 반장으로 낙점했다. 이러면은 이제 전하린이 반장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인사가 신하들 손에 좌지우지 됐다. 자, 아까 세종대왕이 아들들이 여럿 있었다 그랬죠? 자, 문종은 이제 죽었고요. 조선시대에 그 세자 말고 다른 왕자로 태어나면 할 일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일도 없었을 뿐더러 그러니까 정치에 참여를 할 수 없게끔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이런 걸 못해요. 이 왕자들은. 자, 그러면은 이들은 능력이 있어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 참여가 막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세종대왕은 이 사람들 능력치를 썩히는 걸 아까워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자기 아들들 데리고 뭐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훈민정음 만드는데 자기 아들들을 알게 모르게 썼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고 뭐 시키면서 이 아들들이 궁을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정치적으로 욕심을 좀 많이 가져요. 그 중에서 능력이 좀 뛰어났던 아들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랑 셋째 아들 누구? 안평대군이 능력치가 뛰어났어요. 자, 수양대군은 좀 장군 기질이 있었어요. 말 타는 거 좋아하고 사냥 좋아하고 술 좋아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이제 모아서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니고 하는 그런 무적인 기질이 강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조선시대 왕자로서는 조금 그 예외적으로 불심이 깊었어요. 그죠? 그러면 효령대군도 그랬죠. 근데 뭐 고려시대가 불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안 된다고는 해도 왕실에서도 불교 행사라든지 불교를 다 이렇게 배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나 그 수양대군은 불심이 어땠다? 깊었어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세종대왕이 부처의 일대기를 이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대기를 그린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이 석보상절이에요. 이거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이걸 누구한테 쓰게 했다? 수양대군한테 쓰게 한단 말이에요. 자, 반면에 셋째 안평은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문과예요, 문과. 뭐 잘하냐면 그림 잘 그리고 글씨 잘 써요. 요런 타입. 네. 자, 근데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이나 아무튼 그 왕자로서 꽤 능력도 있고 인기가 좀 많은 왕자들이었다. 자, 근데 지금 어린 왕 단종, 이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 입장에선 단종은 뭐가 돼요? 관계가. 자기 형의 아들이죠. 형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의 아들, 조카라고 부르죠. 자,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 입장에서 단종은 뭐라고요? 조카죠, 조카. 자, 이 조카 단종, 어린 단종이 아무것도 모르고 김종서나 황보인 같은 사람들이 인사를 막 좌지우지 하니까 수양대군은 그게 특히나 불만이었어요. 자,
그리고 안평대군도 조금 불만이 있었는데 그래도 안평대군은 수양대군보다 그렇게 많이 불만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김종서나 황보인이 노골적으로 이 수양대군이 사람을 좀 모으기를 좋아하고 특히나 야심이 있어가지고 경계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은 제일 인기 많은 왕자라서 또 서로 경쟁하는 사이였어요. 자, 적의 적은 항상 뭐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김종서 항보인은 수양대군보다는 비교적 안평대군이랑 관계가 좀 더 가까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찰나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자, 군경 금지령. 자, 요런 게 내려져요. 군경이 뭘까요? 군경. 자, 조선시대 출세하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과거 시험 합격해야 돼요. 과거 시험, 자, 몇 년에 한 번씩 치러질까요? 3년에 한 번씩 치러져요. 몇 명 뽑아요? 33명 뽑아요. 자, 이보다 어려운 시험은 없다고 봐야 돼요. 수능은 그래도 기회가 많잖아. 여러 대학들도 많고 막 한데, 수능은 또 매년이잖아요. 그죠? 그죠? 자, 서울대, 연고대, 정원 다 합치면 1000명이 넘어요. 근데 지금 이거 몇 명 뽑는다고요? 3년에 33명 뽑는다고. 자, 이거 합격 못하면은 뭐 해야 될까요? 다시 공부하거나 농사 지어야 돼요. 그게 조선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공부 쪽으로 아무래도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사바사바. 뇌물 갖다 바치면서 어디 좀 말단 벼슬자리라도 하나 주십시오 하고 구걸하는 거라고. 이거를 분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뇌물 주고 관직을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워낙 관직에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암암리 공공연하게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계속 해오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무렵에 그 김종서가 딱 그 분경을 금지하는 법을 막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수양대군 입장에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안 좋았겠죠. 그래도 자기 왕자라고 별로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뭐 사람들이 뇌물 같은 거 보내면서 뭐 벼슬자리 좀 달라 그러면 그거 주면서 뇌물 좀 챙기고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막으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그리고 더욱더 기분이 나빴던 거는 김종서가 아들이 셋 있었는데 김종서 단종 왕 되자마자 김종서 아들 셋이 9급 공무원에서 3급 공무원, 2급 공무원이 돼요. 6개월 만에. 네. 그쵸. 자기 아들들을 막 높은 그 관직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기분이 몹시 나빴겠죠. 자, 수양대군이 몰래 힘을 길러요. 자, 사람이 많아야지 큰 일을 벌일 수가 있잖아요. 수양대군 집을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수양대군 집을 드나드는 문객, 대표적인 인물이 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권람의 별명은 이거였어요. 한객랑이었어요. 권람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한객랑. 여기서 랑은 산의 랑자예요. 무슨 랑자? 그러니까 남자한테 붙이는 표현이고 한은 뭘까요? 한. 차가울 한자예요. 차가울 한. 한기가 서린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갱은 무슨 갱자일까요? 갱. 갱은 갱값? 국이에요, 국. 먹는 뭐, 마시는 국이에요, 국. 자, 봐봐. 수양대군이 그래도, 오늘 봐봐. 잘 봐봐. 수양대군이 왕자잖아. 그러니까 집이 좀 잘 살겠죠? 그럼 손님들이 오면은 뭘 대접할까요? 밥을 대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한식 기본은 밥이랑 국이잖아요. 근데 이 권람이 수양대군 집에 한번 왔다 그러면 집에 가질 않아요. 거기서 그냥
그 국이 식을 때까지 계속 수다 떨고 거기다 수양대군이랑 뭐 이 얘기 저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이 식을 때까지 수양대군 집에서 그냥 그러니까 눌러 앉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별명이 뭐였다고요? 한갱랑. 그리고 이 권람은 30대 중반인데도 과거 시험에 합격을 못 해가지고 빌빌거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권근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을 개국했던 개국공신이면서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학자인데 그 손자였던 권람은 그렇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 권람이 어느 날 수양대군한테 자기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와요. 자,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 사람도 개국공신 한상질 선생님 봐봐. 좀 집중 좀 해. 잘 봐봐. 우리 조선이란 국호를 처음부터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그랬죠. 누가 허락해줬다 그랬죠? 명나라 황제가 조선, 화령 둘 중에서 조선을 골라줬다 그랬잖아요. 이때 조선 국호를 받아온 사람이 한상질이라는 사람인데, 자, 그 사람의 손자, 그러니까 개국공신의 손자였던 한명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별명이 칠삭동이에요. 자, 보통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있어요? 10달 가까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데, 한명회는 몇 달 만에 태어났다? 7달 만에 태어난 거예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세상이 궁금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일찍 나왔어요, 엄마 뱃속에서. 몇 달 만에? 그렇죠. 7달 만에 먼저 나왔다. 자, 그래서 선생님 봐봐. 한명회를 이제 한명회가 등장하는 사극을 보면은 한명회는 항상 좀 왜소하거나 귀가 막 이렇게 당나귀기거나 되게 좀 뭐랄까 모질이 못생기고 좀 이렇게 왜소한 사람들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정작 실록의 기록에는 칠삭동이었음에도 체격이 컸다고 나와요. 자, 그 칠삭동이 한명회. 이 한명회는 그래도 할아버지가 아까 공신이라 그랬잖아요. 자, 할아버지는 공신이었는데 아버지도 자기도 과거 시험에 그렇게 급제를 못하면서 이 사람도 30대 중반이었는데 관람처럼 빌빌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래도 관직에 하나라도 좀 어떻게 좀 발이라도 담그고 싶어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어떻게 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9급, 9급, 10급 공무원 자리를 하나 얻는데 이 뭘 했었냐면 경덕궁이란 곳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경덕궁은 그렇죠. 문직이에요, 문직이. 경덕궁은 어디 있냐면 개경 있죠, 개경. 개경은 어느 나라 수도예요? 고려 수도죠. 멸망한 고려 수도 개경에 아직 이성계가 장군이던 시절에 살던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임금 되기 전에 살던 집을 잠저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이성계가 개경에 살던 그 잠저를 이성계가 임금 되고 나니까 궁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 잠저를 무슨 궁이라고 불렀다? 경덕궁이라고 불렀어요. 그 개경 가가지고 경덕궁지기를 하고 있었던 게 한명회. 그러니까 지금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굉장히 좀 초라하고 빌빌거리고 있어요? 초라하고 빌빌거리고 있죠? 자, 신숙주는 집현전 학자예요. 자, 집현전 그 세조 때부터 단종 때까지 학자들 96명인데 그 중에서 절반이 과거 시험 다 5등 안쪽이라 그랬죠. 신숙주는 과거 시험 그 어렵다는 과거 시험에서 3등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람 집현전 학사하면서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 자, 이 집현전에서 계속 귤 먹으면서 겨울에 공부하는데 밤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세종대왕이 한번 집현전 학사들 뭐 하느라고 이렇게 한번 둘러봤는데 신숙주가 공부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책상에 누워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세종대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처럼 자기 입던 옷을 벗어가지고 신숙주한테 덮어줬다 그래. 자, 신숙주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세종대왕이 이 옷을 덮어줬으니까. 자, 그랬던 신숙주. 자, 단종, 어린 왕 단종이 즉위했기 때문에 어린 왕 단종의 즉위를 명나라 황제에게 알려야겠죠. 그래서 명나라에 사신이 가는데 이거를 수양대군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 자, 수양대군이 요 사실을 알리러 가는데 이때 수양대군을 명나라로 보내버린 사람이 김종서였어. 김종서 입장에서는 껄끄럽고 뭔가 자꾸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고 하는 수양대군이 마음에도 안 들어서 그냥 명나라 가버려, 갔다 와버려. 그래서 명나라로 수양대군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때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의 아들을 데리고 가요. 인질처럼 데리고 간 거죠. 그러면서 또 데려갔던 인물이 이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했던 누구? 신숙주. 자, 이때 신숙주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때 명나라를 같이 그 수양대군이랑 2달 동안 갔다 오면서 굉장히 친해졌단 말이에요. 이때 신숙주가 수양대군이 사람이 된다. 자, 너희 혹시 엄마가 해주는 나물 요리 중에서 숙주나물이라고 들어봤어요? 숙주나물 들어봤어요? 노란 그, 네. 그 숙주나물 원래 뭐라고 불릴까요? 원래 녹두나물이에요, 녹두나물. 그게 이제 그 콩이 원래 푸른색인데 그게 금방 누렇게 변하고 그거 만약 하루 더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썩는데 이제 쉰다고 표현하죠. 못 먹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 나무를 한번 묻히면 빨리 먹지 않으면 금방 쉬어버리거나 썩어버리는 그 나무를 녹두나물이라고 하다가 요즘에 녹두라고 안 하고 숙주나물이라고 해요. 누구 이름을 따가지고 세종대왕이 그렇게 잘해주고 이제 옷도 입혀줬는데 결국은 세종대왕의 아들 그리고 또 그 아들이었던 단종에게 충성 안 하고 누구에게 충성하나 나중에 수양대군에게 충성하는 인물이 신숙주라서 그 나물이 숙주나물로 뭐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자 그리고 홍달손 이 사람은 무관이에요 무관 뒤늦게까지 과거시험 급제를 못하다가 수양대군 집을 드나들면서 수양대군이랑 얼굴을 좀 익힌 상황에서 자, 이 뒤늦게 과거시험 봐가지고 무과에 급제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무기를 잘 다루는 무관이었다. 그리고 이 혹달손이 맡은 역할은 한양 도성을 수비하는 수비대장 역할을 맡게 돼요. 자, 그리고 홍윤성 이 사람은 별명이 경해예요. 경해. 이 경이 무슨 경자일까요? 너희 남자들 여기 그 고래 잡는 수술 들어본 적 있어요? 어? 포경 수술이라고 들어봤어요, 남자들? 그 남자들 여기 위생 때문에 여기 그 껍질을 잘라내는 수술이에요. 요즘에는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무튼 그 포경 수술이라는 게 그 뭐냐면 그 포가 잡는다는 뜻이에요. 포획하다, 포로로 잡다 이런 뜻이고 경이 고래 경자예요. 여기서 경이 무슨 경자라고요? 해는 무슨 해자? 바다 해자예요. 자, 술을 처먹으면 자, 고래처럼 처먹는 거예요. 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 술 많이 고래처럼 먹는 사람. 근데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문, 이 사람 문과에 급제했어요. 근데 문제는 과거 시험 붙은 다음부터 공부 전혀 안 하고 자기 좋아하는 뭐만 마셔요. 술 마시고 술 좋아하는 사람도 보통 뭐 좋아해요? 여자 좋아하죠. 그죠? 자, 여자란 여자는 다 찝쩍거리고 다니고 또 뭐 이게 자기 집에 있는 데리고 있는 종이랑 자기 삼촌이랑 그 네. 교묘한 자, 자기 삼촌이랑 땅 가지고 시비가 붙었어요. 자, 삼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홍윤성이 그 삼촌 집에 찾아가가지고 삼촌 멱살을 잡아서 삼촌을 때려 죽였어요.
자, 성격이 아주 못된 홍윤성이란 사람. 자, 암튼 또 한 명 더. 양정이란 사람. 이 양정은 이 칼을 잘 쓰는 무사였어요. 근데 글씨를 못 써요. 그러니까 문맹이에요, 문맹. 자, 이런 여러 성격을 가진, 그리고 또 약간 뭐랄까 좀 되게 좀 드센 인간들이 수양대군 밑으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을 해요. 수양대군이 이 사람들을 키우기 시작을 하고. 자, 그러던 어느 날, 자, 수양대군이, 자, 기회를 보죠. 그리고 1453년 계유년이에요. 10월 10일. 날짜도 딱 뭔가, 네,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만한 날이죠. 뭐, 전두환 12.12. 자, 요 날, 자, 김종서 집을 찾아가요. 밤에. 자, 그쵸. 김종서 집을 찾아간 다음에, 자, 근데 한밤중에 평소에 조금 사이가 껄끄러운 왕자 수양대군이 김종서 집을 찾아온 거예요. 보통은 너희 그 밤에 남의 집 찾아가요? 안 가죠. 그죠. 자, 이렇게 보통은 찾아갈 일도 없지만 실내라서 보통 안 가잖아요. 자, 근데 이때 수양대군이 김종서 집에 갔어요. 임어을운. 이름이 양반 같아요. 조금 신분이 낮은 사람 같아요. 예,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인데 수양대군의 몸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몸종이었던 임어을운을 데리고 김종서 집을 찾아가요. 자, 찾아갔던 명분, 문을 두드리면서 했던 말. 자, 조선시대 관리들이 이렇게 관모 쓰죠? 관모 뒤에 이렇게 뭐 달려있죠, 이렇게. 예. 이 관모를 사모라고 하고, 이 사모에 달린 이 뒤에 이렇게 기다란 거를 뿔이라고 불러요. 사모 뿔. 자, 근데 이 뿔이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뗄 수가 있어요. 근데 수양대군이 김종선의 집 그 문고리를 두드리면서 사모 뿔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이 뿔 좀 받으러 왔다. 하나 붙일 것 좀. 자, 요런 핑계를 대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는데 왕자기도 하니까 문을 안 열어줄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주고 사모뿔 뭐 우리 진짜 하나 떨어져서 그걸 이제 붙인 다음에 또 김종서 대감을 만날 일이 있다 그래가지고 김종서를 굳이 그 밤에 만나겠다고 수양대군이 마당까지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김종서가 자기 둘째 아들이랑 나왔어요. 왕자가 나왔다니까. 자, 이때 수양대군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임금님이 중요한 그 편지를 전달해 줬으니까 이거 좀 읽어봐라. 그러니까 김종서가 얼른 그러면 안방으로 들어오세요. 사랑방으로 들어오세요 했는데 수양대군이 따라 들어갔을까요? 안 따라 들어갔어요? 안 따라 들어가고 중요한 일이니까 여기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밤이라 그랬죠. 어둡잖아요. 그래서 달이 밝으니까 달빛에 비춰보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종서가 뭐지? 그래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달빛에다가 편지를 이렇게 비춰보죠. 자, 그때 이 임어울룬, 이 몸종, 이 소매 안쪽에, 그쵸. 영어로 메이스라고 하죠? 철퇴 있죠, 그쵸. 철퇴를 숨기고 있다가 이걸 빼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김종서 머리통을 후려 갈겼죠. 자, 김종서가 철퇴를 맞고 아버지가 쓰러지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님하고 덤비는데 둘째 아들도 철퇴로 머리를 내려쳤단 말이에요. 자, 철퇴는 말 그대로 철로 만든 거죠? 자, 머리를 맞았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김종서를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로 한양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대문 문을 닫고 궁궐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 단종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단종을 찾아가서 왕명으로 당시 김종서랑 친하게 지내던 여러 신하들과 황보인 이런 신하들을 다 궁궐로 불러요. 그 밤중에. 자, 신하들이 갑자기 밤중에 왕이 부른다니까 경복궁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들어오는 족족이 수양대군이랑 반대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때려줘요. 자, 이때
그 죽일 사람들을 미리 기록을 해놨는데 죽일 사람들을 기록해놓은 명부를 살부라고 부르고 살릴 사람들을 기록해놓은 명부를 뭐라고 부른다? 자, 살생부에서 살은 뭐 할 사람? 죽일 사람. 생은 뭐 할 사람?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다? 한 명이다. 자, 빨리 갔다 와. 자, 그래서 궁궐문 안쪽으로 들어오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 살생부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철퇴로 치는 거예요. 자, 생부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은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1453년이 계유년이었어요. 계유년. 계유 정난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정은 평정하다라는 뜻이에요. 평정. 난은 무슨 난자일까요? 난. 찍어봐봐. 난. 어. 정확하게. 어떤 난자? 어려울 난이에요. 보통 난이 뒤에 가면은 어려울 난이 아니라 무슨 난자를 쓸까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 무슨 난자일까요? 어지러울 난자를 쓰거든요. 근데 이 계유정난은 무슨 난자라고요? 어려울 난이. 이 왜 어렵다고 썼을까요? 수양대군 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김종서라는 신하가 권력을 잡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평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유정난이. 이 난은 무슨 난자라고요? 어려울 난자예요. 자, 수양대군은 김종서가 죽은 줄 알았어요. 자, 근데 김종서 집을 다시 찾아가 봤더니 김종서 시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거 한 대 맞고 살았어요. 자, 철퇴를 그 센 걸 맞았는데 명이 길어가지고 김종서가 안 죽은 거예요. 어, 어? 둘째 아들도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그 자기 아버지 모시고 그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갔는데 이제 김종서가 안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수양대군이 그 양정이라든지 자기 다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김종서를 확실하게 죽여버린다. 자, 수양대군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모든 권력을 자기한테 이제 다 모아요. 당시 수양대군이 이제 뭘 하냐면 영의정, 영의정 조선시대 최고 관직이죠. 그리고 이조판서, 인사권 담당, 그리고 병조판서 이 세 개를 겸직을 한다고. 자, 이제 모든 권력은 누구에게? 수양대군에게. 자, 어린 왕 단종은 이제 뭐 이렇다 할 그 힘도 없고 지금 자기 삼촌 눈치만 보게 된 상황. 자,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적힌 사람들 권람, 한명회, 신숙주, 홍달송, 홍윤성 이런 사람들이 다 계유정난에 몇 등 공신이 됐을까요? 1등 공신이 되지. 그 중에서 계유정난의 3등 공신으로 자, 특이한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 사람도 집현전 학사였거든요. 계유정난의 3등 공신 성삼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성삼문은 계유정난의 몇 등 공신이었다? 3등 공신이었다. 자, 아무래도 보세요. 자기 삼촌이 너무 무서웠던 단종이 왕의 상징인 옥새를 자기 삼촌한테 넘겨주면서 왕자리를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가 됐을까요? 단종은? 단종은 상왕이 되죠. 단종은 왕임이 상왕이 되고 자,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조선의 7대 임금으로 즉위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뭐다? 세조다.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거예요. 자,
유교, 성리학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덕목이 한 글자 뭐였어요? 효보다 위에. 충이죠, 충. 신하가 군주한테 어떻게 하는 거? 충성을 다하는 거. 이게 최고 덕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삼촌이 조카를 몰아냈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계유정난의 3등 공신이었던 성삼문. 성삼문이 심지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단종의 옥새를 세조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근데 이때 마음속으로 엄청 이제 슬펐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 박팽년, 팽년이에요, 이름 팽년. 하위지, 이계, 이렇게, 이렇게, 유성원, 요 5명은 집현전 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엘리트들이죠. 그리고 한 명은 칼 쓰는 사람이에요. 유흥부. 이름도 무장 같죠? 네. 자, 이들이 도저히 우리는 세조를 인정할 수 없다. 자, 이래가지고 세조를 죽이기로 해요. 당시 명나라 사신이 세조가 즉위한 것을 이제 보러 왔어요. 자, 이때, 자, 명나라 사신이 왔으니까 조선에서 접대를 해야 되죠. 잘 봐. 선생님 봐봐. 자, 보통 이렇게 임금이라든지 높은 사람들이 뭐 잔치 벌일 때 항상 보디가드들이 있죠. 조선시대 보디가드들을 운검이라고 불렀어요. 운검. 자, 근데 특별한 보디가드라 그래서 무슨 운검? 별운검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별운검들이 2명이 선발이 됐는데 별운검 중에 한 명이 유흥부, 또 한 명이 성삼문의 아버지였던 성승이었어요. 자, 이들 6명은 평소에 세조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을 했는데 기회가 온 거죠. 자, 유흥부랑 성승이 그 세조 뒤에서 세조를 경호하게 된 거예요. 칼을 차고. 자,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세조를 죽이려고 했는데 세조 옆에는 꾀주머니가 있었죠. 살생부를 만들었던 누구? 그쵸. 세상은 내 손바닥 안에 있소이다. 그 꾀주머니였던 한명회가 이 지금 별운검을 2명이나 집어넣기에는 사신 접대하기에 장소가 비좁으니까 별운검을 빼자 그래요. 세조는 한 명의 말이면 잘 들었기 때문에 별운검을 배치하기로 한 거를 배치하지를 않아요. 자, 계획이 어떻게 된 거예요? 틀어진 거죠. 이때 유흥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성삼문이. 자,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다음 기회를 노려봅시다. 유흥부가 이렇게 얘기해. 무슨 소리야. 이거 시간 끌거나 만약에 다음으로 미루면 분명히 배신자가 나올 거고 이를 지금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 돼? 무라도 썰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유흥부가 치자고 하는데 성삼문이 끝까지 안 되겠다고 이걸 말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세조 암살 계획은 실패. 자, 유흥부의 예언대로 되죠. 이 6명이랑 같이 뜻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서 김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질이에요, 질. 자, 이 김질의 장인어른, 김질 부인의 아버지가 정창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정창손은 과거 시험 장원급제하고 집현전에서 22년 동안 근무한 학자 중에 학자였어요. 자, 김질이 자기 장인어른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쟤네가 세조대왕 죽이려고 했어요.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정창손이 바로 누굴 찾아갔을까요? 세조를 찾아가지고. 세조가 이제 모든 거를 다 알게 되죠. 그리고는 여기 가담했던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을 다 잡아온단 말이에요. 자,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고문부터 하죠. 세조가 화가 나가지고
직접 나서가지고 고문을 한단 말이에요.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하는 고문을 이제 국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국문. 나라에서 주관하는 이제 고문이라 그래서. 자, 이때 막 그 인두, 뜨거운 쇠 있죠? 자, 이런 거 막 이렇게 달궈가지고 직접 이 성산문 허벅지에다가 지지는데 성산문이 하나도 안 뜨겁다고 더 세게 하라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다 그러죠. 자, 그리고 성산문이랑 박백년이 세조한테 계속 자, 주상전하라고 안 하고 나으리, 대군 나으리, 수양대군 나으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 세조 입장에서는 기분이 아주 아주 나빴겠죠. 임금님한테 임금님이라고 하는 나으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조가 이렇게 물어봐요. 성삼문한테. 너 계유정난때 3등 공신도 되고 내가 월급 당시에 녹봉이라고 그랬거든요. 녹봉 주는 것도 다 받아가지고 공무원 생활 했잖아. 내 밑에서. 자, 너 그런데 뭐 지금 뭐 나한테 인제 와서 충성 안 하겠다는 거야? 자, 성삼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집 가보라고. 지금 나으리가 내린 그 쌀이랑 이런 거 우리 집에서 하나도 안 먹었다고. 진짜 성삼문 집에 가보니까 그쵸. 그대로 있었죠. 쌀을 하나도 안 까고 있었다 그래요. 박팽년한테도 물어봐요. 자, 박팽년 내가 너를 이뻐해가지고 충청도 관찰사, 충청도 도지사로 임명을 했는데 너 그 나한테 그 장계 올릴 때 신이라고 올리지 않았냐. 자, 이 신은 뭐예요? 신하 신자죠? 그죠? 너 나한테 신하라고 표현하지 않았냐? 저는 나으리한테 신하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박팽년이 올린 그 장계를 봤더니 신하 신자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써 있었다 그러죠? 이거 무슨 자예요? 클 거자죠? 클 거, 거대하다 할 때. 자, 신하신에서 요거 짝대기 두 개를 빼가지고, 자, 장계를 올릴 때 뭐라고 썼다 그래요? 클 거자를 썼다 그러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게 유성원, 유흥부는 결국은 다 목숨을 잃게 되죠. 역적들은 어떻게 죽이죠? 그냥 참수 안 하죠. 이거. 그렇죠. 능지처참을 시키죠. 자, 이렇게 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단종에게 충성했던 6명의 신하를 뭐라고 부른다? 사육신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반면에 김시습 같이, 자, 세조가 싫어가지고 그냥 아예 은퇴를 해가지고 숨어버린 6명의 신하가 있었어. 이 사람들은 죽진 않고 살아서 충성을 지켰어.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생육신이라고 부른다. 자, 이 사육신이 단종 복위 운동을 벌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세종대왕의 6번째 아들 금성대군이 단종을 다시 추대하려고 이제 그 사람을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게 발각돼가지고 금성대군도 사약을 받고 죽어요. 단종은 상황에서 강등이 돼요. 왕자로. 뭐가 된다? 노산군. 기억해두세요. 단종이 상황에서 뭐로 강등됐다고요? 노산군으로 강등이 된다. 그리고 단종은 영월에, 강원도 영월 들어봤어요? 래프팅 유명한데? 영월의 청령포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요. 거기가 이제 주변이 다 강이고 섬같이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 절대 나오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자, 일로 유배 가가지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단종이 이제 거의 이제 20살 다 됐을, 이때가 이제 20살 무렵인데, 네. 자, 그 유배 가가지고 한참 있었죠. 세조한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큰 아들이 도원군, 둘째 아들이 해양군이었어요. 근데 세조가 왕이 됐으니까 도원군은 뭐가 됐을까요? 큰아들은 세자가 됐겠죠? 자, 의경세자예요. 둘째 아들은 해양군에서 뭐가 됐을까요? 해양. 대군이 됐겠죠? 세조가 왕이 됐으니까. 자, 근데 의경세자가 20살에 죽어요. 알 수 없는 병에 걸려가지고.
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다 그래요. 저거 조카 자리 뺏어가지고 지가 왕 되더니 지 아들이 죽은 거야. 쌤통이다. 손가락질을 막 했다 그래요. 자, 세조가 어땠을까요, 기분이? 많이 나빴겠죠? 자, 그래서 영월에 유배가 있던 노산군에게, 자, 노산군을 이제 죽게 하는데, 실록에는 노산군이 어떻게 죽었다고 나왔을까요, 단종이? 너희 그 활 있죠, 활. 활. 그죠? 그 활로 목을 스스로 이렇게 졸라가지고 자살을 했다고 뭐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단종이 그 활로 스스로 자살했다는 건 믿기가 어렵죠. 자, 야사에는 금부도사, 임금의 어떤 경찰 역할을 하던 사람이 하는 관청을 의금부라고 하는데, 금부도사 왕방연이 이제 그 노상군을 찾아가가지고 밧줄로 목을 매가지고 이렇게 뭐 올가미 같은 걸로 해서 끌어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전해져 내려오는데, 어떻게 죽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어, 자살 같은 타살을 당한 거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무튼 노상군은 유배지에서 죽게 되고, 단종의 시체를 강물에다가 버렸다 그래요. 그 영월 그 청령포에다가. 자, 근데 이거 그래도 한때 임금이었는데 임금 시체를 강에다 버린다는 거,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영월 주민들이 그 단종의 시체를 건져다가 무덤을 만들어줬다 그래요. 이때 단종의 시체를 목숨을 걸고 건졌던 사람이 그 지역 주민 엄홍도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엄홍도란 사람이 단종의 시체를 이제 건져다가 그 주변에 묻었는데, 그 단종의 시체를 묻었던 무덤이 숙종 때 돼서, 그러니까 한 300년 지나가지고 왕릉으로 격상이 돼요. 그게 영월에 있는 무슨 릉이다? 장릉이다. 자, 단종의 릉이 무슨 릉이라고? 영월에 있는 장릉이에요, 장릉. 자, 의경세자, 큰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었던 누가 세자가 됐다? 해양대군이 세자가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